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이번 주는 CPI 바라기 모드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논쟁에 불이 붙게 되면서 일단은 물가지표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거래 좀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 많으신가 봅니다. 요즘에 거래대금 10조가 채 나오지 않으면서 메마른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종목들의 각계전도 쇼만 좀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흐름인데요. 이 시장을 즐기고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수익에 대한 갈증을 또 느끼고 계시다면 너무 내 탓으로 돌리면서 좀 자책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또 지나가리라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같이 이 힘든 시간을 견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차분한 대응 저희 같이 해보면서 성팀성의껏 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전문가 오늘은 강재현 운용원님 출연하세요. 네, 두 분 굉장히 깔끔하고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두 분이잖아요. 두 분께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늘 많이 주세요. 전화 받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325-8200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전화 통화 가능하시니까 네,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적어주시면 네, 두 분께서 오늘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출석 체크 좀 하고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러브스겐이 오늘도 와 계십니다. 요즘에 매매 많이 힘드시다고 고충을 토로해 주셨는데 오늘 좀 컨디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태리님 어서 오세요. 요즘에 일복이 터지신 태리님 반갑습니다. 남극곰님, 나비님, 제갈국면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최엔지님, 네 하이브 분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종목들 저희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종목 업데이트 해주시는 동안에 저희 최병호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는 뭐 기승전 CPI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전운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저희 긴축에 대한 진통에 시달려야 될까 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뭐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MOM 전월 대비하랑 YOY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월달 정도가 지금 서베이에서는 전월 대비 0.7% 정도 상승을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8.2% 정도 이제 4월달이 여기 0.3% 정도 상승했거든요. 전월 대비 4월 달은 3월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월 달은 8.3%였습니다. 그래서 YOY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할 거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이제 4월 달 비해서는 5월 달 기준으로 봐서는 증가될 거다. 0.7%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보는 이제 컨센서스인데 그럼 왜 이제 4월보다 5월이 좀 더 상승이 높냐면 여기 바로 유가 영향입니다. WTI가 지금 거의 120달러 근처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지속된 거죠. 유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 기준으로는 5월달 별파더라도 4월달 대비해서 낮아질 수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3월, 4월을 봤을 때는 소폭 전년 동기 둔화가 됐으니까 인플레이션 피크, 즉 정점을 지났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둔화를 지속되지 않을까. 즉 기조적인 둔화 이렇게 좀 예상을 했다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가능성이 이제 둔화 기조로 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마인드가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하반기 뭐 3분기 이후에 이제 가을부터는 좀 더 확실히 좀 하락이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지금은 거의 옅어지는 그런 구조다. 그게 바로 유가 때문에 그렇다 보고요. 이제 정산을 한다 그래도 유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당장 쉽지 않은 구조라서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어떤 통화 당국의 그런 의지가 이제 반영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반영된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0.5%포인트를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이거 한 2번 정도 6월에는 지금 2번 정도 이렇게 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2번이 아니라 지속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시장이 악재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악재로 작용이 되는데 그럼 주가는 결국은 좀 또 이 저점을 5월 20일 이 저점을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저는 이미 상당 악재들이 많이 물가 악재도 반영된 상태고요. 유가가 120달러 이상 가고 뭐 130달러 이렇게 예상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어떤 시장의 악재는 많이 반영된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긴장을 하고 긴축 우려에 대한 어떤 너무 이제 매매를 하면서 긴축 우려에 대한 것을 과도하게 반영시키면 바닥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뉴스를 굳이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막바지 단계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주식을 거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뭐 길어야 뭐 한 달도 안 걸려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방은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좋은 기회에 바닥에서 좀 좋은 주식을 많이 사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쫄보 마인드는 그다지 지금 시장 상황에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너무 싼 가격에 탈출하게 되면은 그것도 너무 속이 타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는 판단 하에서 줍줍의 어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최병훈 전문가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테리님께서 오늘 박사님 출연 맞으시죠 했는데 네, 확인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동방 박사님 오늘 함께 하시고요. 입안하셨네요 하고 또 맞아주셨는데 입안하셨어요 전문가님. 저희 블루실자님께서 앞머리 일자는 아무나 소화 못하는데 하시면서 오늘 새로 바뀐 헤어스타일 네 많은 분들이 또 칭찬해주고 계신데 네 산뜻하게 커트하고 오신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네 지금 바로 조목진단 저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도착하신 최인지님의 하이브 먼저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25만 원이세요. 비중 15% 가지고 있습니다. 본전 오면은 탈출할까라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하이브가 주가가 백악관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BTS가 반영을 많이 못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2만 원 초반대에 위치하게 되면서 거의 신저가 권역에서 좀 헤매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오면은 그냥 나오는 게 좋을지 이 종목에서 큰 수익 기대하기 힘들까요, 전문가님?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주들이죠. 주로 엔터주들은 봄에 사서 뭐 한여름 정도 팔든지 가을 오기 전에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로 소속사 가수나 유명한 가수나 하면 한여름에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연료라든지 엔터 관련된 성수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어떤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를 이렇게 보면 2020년 11월부터 끊임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2, 3월 달 잠깐 올랐다가 다시 4월도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계절적인 어떤 주가의 패턴을 이제 벗어나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전에 과도하게 미래의 가치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그러면 오히려 파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주식 수혜라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작년부터도 계속 좋았었고요. 2020년도 11월부터 계속 올라갔죠. 상장 이후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서 40만 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저가 대비. 상장 기준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저가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단순히 가격 보고 주로 시세나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목표가, 심리적인 지지선 이런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단순히 보더라도 이 주가는 목표가를 이뤘습니다. 40만 원 정도는 일단 무조건 팔고 이렇게 연봉이 나오면 팔고 그 다음에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보고 나와도 충분한 어떤 목표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럼 42만에서 주로 빠지면 엔터주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말고요. 심리적으로 제가 정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 빠져야만 거의 고점 대비 단순 가격의 하락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최저가가 21만 천 원까지 왔었죠. 21만 천 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겁니다. 바닥권으로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적정 주가까지 따져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보시면 9조 2,800억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7억, 17조까지 정도 갔거든. 40만 원이, 42만 원, 한 16조, 17조까지 갔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그러면 16조, 17조가 여기 갔을 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일까? 몇 년 뒤에 가치를 반영했을까 보면 단순히 수익 가치로 봤을 때 2024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4,328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17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40배 정도 영업이익에 그것도 21년도에 1년, 2년, 3년 뒤 미래 가치를 40배로 반영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럼 40배라는 건 일반적으로 고점과 반영됐다는 거죠. 3년 뒤까지. 그러면 고점이 3년 뒤까지 반영됐다면 이 주가는 올해까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고점 돌파를 못 한다는 것은 42만 대. 그럼 2023년도 정도에 반등할까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2024년도 3년 뒤를 반영하면 2026년도 실적이 미리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6년도니까 24년도 과연 이 2년 동안 이 4천억대에서 과연 얼마나 이 성장을 할까? 그것은 엔터 중에 불확실한 거죠. BTS라든 이런 게 만약에 지금 5년 정도 뒤에 얘들 얼마나 잘하고 있을지 아니면 어디가 잘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3년 뒤까지 반영되는 것은 워낙 고평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9조 10조 정도니까 내년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4천억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 한 22배 정도 이렇게 되죠. 영업이익. 그러면 이 정도는 프리미엄을 준다면 저는 엔터나 이런 주식의 프리미엄자 17배에서 한 20배 정도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가 적정 주가라는 거죠. 지금 내년까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사서는 수익 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박스권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한 28만 원 정도, 그렇죠. 28만 원, 바닥권은 21만 원대가 바닥권인데요.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22만, 25만 원 정도인데 20% 수익률을 보고 엔터주를 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엔터주나 바이오주나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최소 50% 아니면 100% 이상을 보고 사놓고 미리 1, 2년 뒤를 보고 사놓으면 거의 다 수익이 안정권에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오히려 본전 이상 가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목표가는 드리면 25만 5천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등할 때 장이 좋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반등할 때 25만 목표가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을 20만 원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은 뭐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목표가는 25만 5천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손절 사인 아니라서요. 매수가보다 5,000원 플러스 알파 시켜주셨습니다. 그 정도에서 일단은 탈출하시고 분위기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리고 신규 진입도 적당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려봤습니다. 진정 주린이님께서도 하이브 가지고 계신가 봐요. 하이브 저도 하나 건졌네요 하셨는데 얼마에 좀 들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다지 또 긍정적인 뷰가 아닌 것도 함께 좀 체킹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게 좋은 주식일까요? 라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계속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나한테 정말 수익만 주면 좋은 주식인가, 어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좋은 주식인가,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같이 저희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종목을 또 들고 계신 저희 나비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났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번 진단 받아볼까요? 매수가는 좀 높으세요. 요거 추격 매수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34,000원 거의 가깝게 매수가 나오셨고 10% 비중이신데 보유를 쭉 해도 될란가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주가가 37,100원 신고가 찍고 조금 밀리네요. 1.8% 하락 흐름이고요. 35,250원대가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한 달로 기간을 잡아봤더니 이 종목의 수익이 한 60%나 넘게 나고 있는 정말 잘 나가는 나만의 리그 종목입니다. 태양광주 워낙에 분위기 좋아가지고 다만 매수 타점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의견 좀 남겨주세요. 전문가님.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쪽 산업들은 태양광 좀 미국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좀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측면은 올라가면 또 많이 내려가는 주식들이에요. 2020년도 이렇게 올라왔다 어떤 많이 내려왔다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고점을 과연 뚫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에서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보면 과거에 2019년도 영업이익 221억 있다가 그 다음에 이익이 급격히 줄어요. 88억, 95, 작년과 그러다가 이제는 올해 예상이 383억, 엄성공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학대시설, 학대해서 이렇게 좀 올해는 잘 나올 걸 보입니다. 이익이. 자, 그 다음에 489억, 550 이렇게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업이 성장을 좀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 태양광 쪽도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고 생각보다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미래 실적들이 예상하고 좀 불투명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를 연계해서 같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올해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지금 현재 3,954억이니까 시가 중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미래 실적은 좀 불투명한 게 많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적으로 차트랑 같이 연계시켜 보면 전고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목표가에 왔습니다. 현재.
35,000부터 39,000원 사이에 목표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33,600원이니까 이 정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 정도밖에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10% 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비중을 좀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비중을 또 10%밖에 안 샀어요. 그 10% 사가지고 10% 수익을 보면 계좌는 1%밖에 안 올라갑니다. 기여도. 1억 중에 1000만 지사가 10% 100만 원 벌면 1억 중에 100만 원 벌기 때문에 그 힘만 들고 실제로 계좌가 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냥 가격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 이런 건 태양광 올해 실적 좋아진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미리. 컨센서스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지켜보다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지켜보다가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이렇게. 실렸다 내려가죠. 그러면 내려가 지지가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22평선이. 재고 있다가 여기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급등하면 일단 좀 사주고 내려가면 지지된지 지지됐죠. 다음에 또 급등 추가 왕창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000원 정도의 이하로 진입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이건 급등 구간에 들어가는 가격이 있습니다. 올인할 수 있는가? 내 원금을 100%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24,500원입니다. 그럼 24,500원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샀을 땐 괜찮은데 32,000원대니까 높은 가격에 산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지지선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요. 3만. 지금 보면 쉽지. 이제 하나의 파동에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은 등락이 갔다가 또 반타격 되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손절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선은 33,800원입니다. 33,800원이 아니 33,500원. 33,500원이 붕괴되면 전량 매도하시고 붕괴라는 것은 이틀 동안 붕괴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붕괴 안 되죠. 유지하면 유지해도 됩니다. 비중이 뭐 높다면 절반 팔고 다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제 의견은 현재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33,500원 붕괴되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벌써 시연했기 때문에 37,000원 정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상대로 조금 진입이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챙겨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 꼭 또 기억하셔가지고요. 지금 대응 잘 하고 계시니까 익절 라인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삼성전기가 오늘 두 분이나 같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봐드려야겠는데요. 저희 제갈 공명님 그리고 오르라님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뭐 지금 증권사에서 바닥 확실하게 나왔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면서 이슈 몰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오르라님의 가격대로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152,000원이십니다. 비중 15%신데 아마 이것도 바닥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들어가신 가격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148,500원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 15만 원을 한번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탄력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어제 나왔죠. 143,500원에서 바닥을 잡은 상황인데 증권가의 이런 몇 뷰에 전문가님도 동의를 해주실지 바닥 대형주잖아요. 현재 잡으신 가격대 메리트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IT 쪽에 부품주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IT 기기라든지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관련된 뭐 가전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는 매출 고점을 거의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전국대 수혜를 받은 업종들이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여행도 잘 되면 관련된 기기를 이미 다 많이 샀기 때문에 잘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럼 가전도 마찬가지고 집콕할 때는 집도 좋은 게 있어야 되고 가전도 좋은 거 막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써보니까 불편하고 그죠. 근데 지금 핸드폰도 보면 잘 안 팔린다 그래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들이 잘 안 팔려요. 스마트폰 회사. 그 얘기는 산 건 다 산 거죠. 그 다음에 이 삼성전기의 성장성은 뭐 서버용 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에 들어가는 PC용 애플에 사는 PC 프로세서용 그쪽에 들어가는 기판, 특히 이쪽이 있으니까 올해 매출과 이익은 문제없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도보다도 더 아마 사상 최대 이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 정도를 반영했을까 보면 그게 이미 반영된 재료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를 보면 되니까 11배 정도, 영업이익이 한 13배나 그러면 지금 이 회사 23만 원, 이렇게 22만 원대가 올라갔었죠. 그러면 이게 한 15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한 1조 6천억 정도인데요. 1조 8천억. 그러면 적정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22만 개. 올해 예상 실적에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된 거죠, 여기에. 그러면 올해 실적 예상대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 좋아지고, 주가 전체 시장도 좋아지면 당연히 반등은 해줄 걸로 보여요. 근데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정말 혁신적인 어떤 실적이나 어떤 이슈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는 이 가격은 내년까지도 돌파를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한 주식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낙폭과대주를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점, 사상 고점이나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 기업들은 밑에 사놓고 물려도 지금처럼 이렇게 22만 원에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 사놓으면 해먹만 돼도 수익이 15만 원에 사서 22만 원 가면 거의 40% 이렇게 수익이 40-50% 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만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면 기다리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업황 자체가 지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애플 PC용 들어가더라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주식을 주로 선물했으면 주로 매도를 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바닥을 안 찍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11만 원대까지 길게 보면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반등 시 목표가가 본인 목표가죠. 15만 5천 정도 되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올라가면 한 15만, 6만 원, 10%는 15만, 16만 원 쉽게 가기 때문에 조금 본전 이상에서 팔고 나오시고 지금 이런 거 살 때가 아니다. 경기 침체, 긴축의 우려도 있지만 그럼 IT가 안 팔리고 있는데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하락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본전 이상 목표가 15만 5천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게 시원한 퍼포먼스는 아니라는 점, 아닐 거라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제갈공명님, 오로라님 함께 전략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수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대세라 가지고 에너지주에 관심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나비님께서는 어떤 분을 또 에너지주 팔지 말라던데 하고 내적 갈등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블루실장님께서는 버핏, 추종자라서 에너지주 저는 좋게 봅니다 하고 소신 있게 에너지주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항상 말미에 드리잖아요. 최종 투자의 판단은 투자자분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희 의견 참고해 주시고 소신 있게 매매 밀어붙여 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제와 좀 마찬가지 패턴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시장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5장 들어오면서 조금 더 약해집니다. 양대 지수가 조금 아슬아슬하게 상승을 지켜내고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분위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금요일에 핵실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미국 지금 선물이 빠집니다. 주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불안한 속에서 좀 헤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중심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강재현 운의원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운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대형주 줍줍 모드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오늘 증권사에서 의견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뭐 개별 종목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눈 돌리시는 분들 이제 본격적인 대형주 장세가 올까? 그럼 내가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대응에 대한 좀 팁 남겨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형주 장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수 자체를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 중심화 IT 이런 쪽에서가 현재는 약하기 때문에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 자체가 세게 나오지는 않는 국면이지만 사실 업종별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진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을 중시한 가치주 이 안에서의 무게추 싸움에서 가치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들어오면은 하반기에 대한 시장 전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반기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을 본다 할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제 금요일 정도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 역시도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를 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불안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달러의 강세라든 이런 부분은 미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안시세 완화되는 국면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외국인의 매수 좀 들어오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트리거를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쪽에서 좀 더 강한 상대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이달에 발표하는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되느냐 이게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띠는 종목군들, 대형주들에서의 특징이 어느 정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PQC.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라든지 수요, 그 다음에 비용의 감소라든지, 자본적 지출. 이거를 무난히 하는 기업들이 좋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해당되는 업종들이 실제로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뭐 철강, 정유,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아무래도 자산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따지긴 하지만 여기서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낮은 기업, 자회사들이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가 땡겨진다는 부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연결된 것들이 상당히 요즘 많죠. 그래서 신재생 관련돼서 태양광이나 풍력, 거기다 수소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조선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리오프닝이란 부분, 이 부분도 확대되는데, 이들 역시도 자산 가치가 굉장히 싼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내수 유통주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케이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시총이 굉장히 높은 IT가 현재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수는 겨우 상승을 시키지만 실제적으로 강세에 뛰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드려야 될 뻔했어요. 이미 좀 시작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초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주에서 기회에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재훈 용현님의 답변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내 포트가 이슈주 위주로 좀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조금 빈 구성 느끼시잖아요. 조금 가볍다 느끼시는 분들 대형주 아마 잘 물색해 보시면은 포트 내용도 조금 알차질 것 같고요. 조금 편하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전화도 대기하고 있고, 네, 채팅창하고 게시판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두산 테스나 한번 볼게요. 처음 뵙는 저희 불꽃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세요. 테스나가 사명이 지난달에 변경이 됐죠. 두산 테스나입니다. 46,700원 매수가시고, 비중 많지 않으세요. 7% 담고 계신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4만원 이탈된 지점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추가 매수를 지금 타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보자는 전략입니다.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오늘도 신저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비중 더 담는 거는 괜찮은 방법일까요, 우 의원님? 지금 두산 테스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IT 관련된 소부장 이쪽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 실적만 놓고 볼 때 올해 실적 전망을 볼 때는 두산 테스나가 현재는 이제 저평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로 따질 때가 한 8에서 9%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장 대비선 상당히 싼 편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강세장일 때는 사실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현재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국내 IT 소부장 쪽 이런 쪽에서가 본격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던 것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되면서 국내 자체적인 이제 소재라든지 장비 쪽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캐파 확대를 하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사업 방식을 진행했었는데 현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공급 자체가 일본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국내 소부장 업체들도 캐파를 늘려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공급 과잉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따른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IT 소부장이 좀 더 강세를 띠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움직이 나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지금 현재 IT 소부장이 상대적인 약세를 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두산 테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현재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감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럼 현재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46,700원의 비중은 작으신데 이 종목을 현재 뭐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추가를 하신다라는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추가를 하려면 좀 더 시장에서 기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가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영향도 좀 있고요. 기관에서의 매도도 같이 나오면서 하락이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전에 하단 자리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가 4만원 전후인데 이 라인대를 현재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쯤 추가를 하는 게 좋냐면 4만원 자리대를 올라탄 다음에 안착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보고 나서 추가를 하신다 이런 관점이 좋으신 거고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런 급락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는 매물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져가신다는 부분에서는 뭐 실적이 괜찮으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빠른 상승이 나온다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최소한 지금 하락한 날짜라든지 바닥을 다진 날짜가 한 달 이상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신다면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 해가지고 4만이나 자리대 전후를 회복하고 안착하고 바닥 다지는 모습 그 이후에 추가를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단이 좀 낮아지거나 그러면은 추가 분과 더불어서 이제 나중에 목표 자체를 우선은 49,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타이밍을 조금 재고 더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4만 원에 안착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운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나비님께서도 제대로 또 접수하신 것 같아요. 땅바닥에 누분 거는 사지 말라는데요. 라고 네, 운 의원님의 또 진단 들으시면서 한마디 남겨주셨는데 참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요? 꼭지와 바닥을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네, 가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진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거의 1시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점심 거의 다들 챙겨 드셨을 것 같은데 나비님께서는 점심은 책상에서 먹는 거 아닌가요? 하셨거든요. 공부빨래 못 드신 것 같은데 아점을 공부하시면서 드신 것 같은데 나비님 쉴 때는 또 확실하게 쉬어주세요. 너무 또 공부하시면 머리 아프시니까 쉬엄쉬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그마님께서는 국밥을 드셨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도 국밥이 너무 좋죠. 네, 맛점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순대국밥을 먹으려고 유재석 씨가 단골집이라는 데가 있어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재료가 일찍 소진이 돼서 못 먹었는데 다시 한번 마그마님과 함께 저녁에 국밥에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SKC요. SKC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는 네. 한 12만 원대에서 했고요. 네. 한 10% 됩니다. 12만 원대 진입하셔가지고 비중 10%. 예. 목소리에 걱정이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익 그래도 나고 계시네요, 잘. 예. 아니, 오늘 보니까 네. 필름 사업은 매도한다고 그러고. 네, 필름 떼어낸다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소재만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궁금해서요. 궁금하세요? 주가에 또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신 것 같고. 네, 예. SKC 지금 수익 나고 계신데 팔고 싶은 가격대 있으세요? 지금 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희망 목표가 얼마세요? 지난 고점까지는 안 오겠나고 기다리는데요. 20만 원대 얘기하시는 거세요? 20만 원 조금 넘긴 적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도전 가능성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이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필름 사업부 떼어내는 거는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두 가지 한번 봐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네, 운 의원님 바로 토스해드릴까요?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필름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름 사업부 자체가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 68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케이스인데 매출에서는 차지한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익성은 나타나긴 하는데 그렇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매각을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동박이라든지 2차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 강화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 불안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대로 분리는 하지만 100% 자회사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만 정도 바뀐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2차전지 동박이라든지 그리고 기초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밸류가 있는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는 차익실은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계속 보여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12만 원의 가격이 꽤나 오래전에 샀던 가격이에요. 올해 저가가 12만 원이 안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앞전에 20만 원까지 갔던 게 내려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중간 정도 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비중이 이제 1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SKC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끊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끊어주는 자리대를 16만 7천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 요 라인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양상에서 차트적인 모양에서는 지금 현재 저항이 좀 센 자리가 지금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7만 9천 자리대까지 매물 좀 많은 자리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현재 최근까지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시장 성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조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될 경우는 조정폭이 조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끊어준 전략. 그래서 이제 딱 중간 가격 정도가 이제 17만 3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한번 다 끊어주시고, 나중에 시장 자체가 더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한 번 정도 그게 팔고 나서 15만 원짜리 때 전후나 좀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재매수를 하는 관점, 이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쭉 그냥 밀고 가는 것보다는 한번 끊었다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시청자님 목표치보다는 조금 낮게 주셨거든요. 17만 원대 한번 수익 챙기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도 많이 나셔가지고 즐겁게 시장 대응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행복 모드이신 저 SKC 네, 종목 봐드렸습니다. 벌써 50분이 다가옵니다. 빨리 더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롯데 정밀화학 한번 가볼까요? 네, 요거는 저희 역전 할배님께서 처음 보는 필명이신 저희 시청자님께 오늘 저희 기회 많이 드리는데요. 할배님의 종목이 지금 91,000원에 진입가시군요. 오늘 83,000원대 매수가 지금 현재가 진행되고 있고요. 10% 비중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을 많이 가격이 높을 때 들어가셨거든요. 10만 1,000원에서 이 종목이 신고가 나왔는데 9만 원대 진입이 돼가지고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 약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이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좋더라고요. 은효원이 어떻게 보시는 종목이세요? 롯데 정밀화학은 제가 이제 사실 앞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9만 원 전후를 목표로 잡고 당분간은 보지 마셔라.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오늘 뭐 2차 전지 전구체 관련해서 뭐 리포트가 나오게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암모니아라든지 이쪽에서의 공급 부족 영향을 인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케이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고, 롯데그룹에서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제 어떤 쪽을 약간 주의를 하느냐면, 지금 공급망 자체가 좀 안 좋게 되면서 결국 암모니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급망 이슈가 서서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암모니아 가격이 예전의 가격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느 정도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이제 캣바 증설을 하거나 다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내년 이후부터가 모멘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시장에서 피크업에 대한 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우선은 매수하신 가격대 한 9만 원에서 9만 1,000원 정도 그 라인대 정도에서는 그냥 우선은 나오신다. 이런 쪽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 자체가 또 매물대가 워낙에 큰 차이라서 그 자리대에서 한번 끊어주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진입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미리 조금 캐치하고, 들어가셨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겨주신 AS 잘 확인해 주세요. 하나 더 토스를 해주시네요, 저한테. CS윈드, 오늘 풍력주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역시나 좀 높으시군요. 62,900원 진입가 10%신데, 목표가와 대응 전략에 대한 문의 남겨주셨어요. 오늘 주가가 오르다가 빠져서 힘이 조금 빠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음봉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3%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 기록이 됩니다. 풍력주 많이 못 달렸거든요. 아직까지도 가격 조정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시장에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연결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대형주 장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이런 관점을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의 특징 자체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주도주다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거래 대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쏠린다가 되면은 그때는 주가 탄력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종목이라든지 한번 강세에 뛰는 종목군들이 20에서 30% 사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신다가 기본 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CS 윈드는 이제 딱 우리가 태양광, 예, 뭐 대표적인 대형 쪽에서가 OCI 하나솔루션인데 그쪽하고 CS 윈드 둘을 비교를 한다면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도 풍력이 현재는 CS 윈드가 좀 더 떨어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시장에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붙으면은 밸류를 안 받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밸류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윈드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반등을 했다가도 자꾸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이 가격대인 건데 지금 62,000원에서 65,000원 사이 이 라인대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중요 저항이자 지지 왔다 갔다 했던 자리죠. 그럼 지금 현재는 CS 윈드는 이제 요 가격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S 윈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 55,000원 자리대 좀 아래짜리 이런 자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한 번 더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반등이 나온다 했었을 때 한 번은 돌파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더 많은 매물대 있는 자리대가 한 79,000원, 8,000원 이 정도 될 건데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뭐 손절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54,500원 정도 요 라인대 그러니까 55,000원 좀 아래짜리인데 그래서 지지 테스트를 이번 주와 한 길면 다음 주 정도 여기까지 지지를 받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 반등폭이 나올 때 62,0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그때 거래량 자체가 좀 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려준다면은 돌파형이 이번에 나온다가 될 거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비슷하게 반등이 나온다 정도 되면은 그때 여기서 한번 또 맞고 걸린다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는 한 축소를 좀 하신 쪽으로 그러다 다시 한번 유지할 때 내려오면 다시 매수한 쪽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돌파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 78,000원에서 8만 사이 여기서 이제 목표를 갖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나비님께서도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네, 강재원 운용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목표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운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원 운용위원의 깔끔한 진단, 네, 들어봤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우리 멤버들은 추격 전문인데 장이 안 좋아서 추격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강심짬파 멤버신 것 같은데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이 강심장에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시즌이 있지 않나요? 좀 시장 성격, 네, 이런 거 잘 만나시면은 강심장의 효력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면 사야 되나 지금 매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라고 또 글 남겨주셨는데 그럴까요?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강보합권에서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된 상태인데 하락으로 빠지진 않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확보를 하면서 지금 한시 구간의 움직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북한에서 동향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네, 리스키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한번 네, 생각하시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또 신주가 필요한 시장 아닐까 싶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뭐 여러 가지 진단 코너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서 저희 손 잡고 함께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이상형 월드컵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주세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